신을 잃은 시대에서 신의 의미를 묻다. 바다와 독약은 2차 대전 당시 실제 행해진 큐슈 대학 생체 해부 사건을 소재로 한다. 2차 대전 막바지인 1945년 5월, 미군기가 추락하면서 12명이 포로로 잡히고 그중 8명이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 큐슈 대학 의학부에서는 이 포로들을 생체 해부 대상으로 요청하고 군은 이를 받아들인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은 바다와 독약, 저자는 엔도 슈사쿠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예요. 전쟁이 마무리된 직후 아직은 황량한 곳에 사람들은 전쟁 전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주인공인 나는 한적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아내와 곧 탄생할 아기와 함께할 소소한 미래를 꿈꾸고 있죠. 너무 한적한 곳이라 목욕탕이나 병원 등을 가려면 300m 이상씩은 좋게 가야 했어요. 기흉을 앓고 있던 주인공은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폐에 공기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사한 곳은 병원이 멀었을 뿐더러 그곳 외에는 달리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의사 수구로. 검붉게 부어오른 얼굴과 퉁명스런 태도의 의사는 몇 집 없는 동네에 별난 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진료비를 재촉하지 않고 또 의술 또한 실력이 좋았죠. 오랫동안 큰 병원에서 기흉 치료를 받던 주인공은 수구로 의사가 탐탁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의 기흉 시술로 인해 보통의 실력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폐에 관해서는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처제의 결혼식을 찾았던 주인공은 그곳에 참석한 어떤 일을 통해서 수구로 의사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듣게 된 이야기는 다소 당황하게 만들었죠. 신문사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실렸던 신문을 보게 되었어요. 신문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이곳 의대 의사들이 포로로 잡힌 비행사 8명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한 사건이었다. 실험의 목적은 주로 인간은 혈액을 얼마나 잃으면 죽는지, 혈액 대신 식염수를 얼마나 주입할 수 있는지, 폐를 잘라내면 인간은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다. 해부에 참여한 의료진은 12명이었는데 그중 2명은 간호사였다. 재판은 처음에는 FC에서 그 후에는 요코하마에서 열렸다. 그 피고인 명단 끝에 수구로라는 이름이 보였다. 그가 실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았다. 당사자인 주임 교수는 곧 자살을 했고 피고 중 주요 가담자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3명은 징역 2년형에 그쳤다. 수구로 의사는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1명이었다. 그렇게 책은 전쟁 말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생체 해부라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생체 해부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양심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생체 실험에 참가하게 된 수구로와 두려운 것이라곤 타인의 눈이나 사회의 벌뿐이라고 생각하는 토다. 그리고 생체 해부 역시 차기 의학부장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하시모토와 시바타 교수. 작가인 엔도는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신의 의미와 정신적인 결핍,
그리고 잃어버린 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짧지만 강한 영향력을 주는 고전이에요. 책 속에 실린 전쟁과 일본인의 죄의식 작품 해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쟁과 일본인의 죄의식. 일본을 대표하는 카톨릭 작가인 엔도 슈사쿠가 일생에 걸쳐 탐구한 주제 중 하나는 신의 문제였다. 그는 기독교적 전통이 없는 일본의 범신적 풍토에서 신이 지닌 의미, 신이 없는 일본인의 정신적인 헐벗음, 죄의식의 부재 등을 일관되게 다루었으며 초기작을 대표하는 바다와 독약 역시 이러한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바다와 독약은 이듬해인 1958년 4월 단행본으로 간행된 소설이다. 엔도에게 제12회 그리고 제5회 문학상을 안겨준 이 작품은 높은 평가와 더불어 문단에서 엔도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었다. 이 작품은 1945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에 걸쳐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실제로 행해진 큐슈 대학 생체 해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5년 5월 후쿠오카시를 시작으로 큐슈 전역을 폭격하던 미군의 B-29기가 추락하여 탑승원 12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서부 사령부는 이 중 8명에게 재판도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큐슈 대학 의학부 측에서 이 8명을 생체 해부용으로 제공할 것을 군에 요청했고 군이 이를 받아들여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바다와 독약이 이처럼 생체 해부라는 실제 사건에서 소재를 가져왔다 해도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엔도는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죄의식 문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다른 차원에서 재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작품은 평범한 셀러리맨인 주인공이 도쿄 도심에서 꽤 떨어진 주택지로 이사하면서 시작된다. 이 주택지 앞을 가로지르는 국도 위로 자갈을 실은 트럭이 누런 먼지를 일으키며 자주 지나다녀서 주변은 언제나 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 도입부는 전쟁의 상흔이 어느 정도 가시고 한창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과 그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평범해 보이는 주민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인공이 기흉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수구로 의사는 큐슈 대학의 생체 해부 실험에 가담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인은 중국에서 저지른 학살을 재미있는 추억거리로 떠벌리는가 하면 헌병이었다는 양복점 주인은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인공 또한 입대했던 경험이 있다.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끝나 전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계속되었더라면 주인공인 나 역시 살인을 저질렀을지 모를 일이다. 불과 10여 년 전이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의 얼굴에서 과거에 저지른 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전쟁 중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죄로서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 트럭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주택지를 자욱이 덮고 있듯이 이들의 얼굴에는 과거와 죄의식을 덮는 먼지가 쌓여 있다. 작가는 생체 해부 실험이라는 잔혹한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주유소 주인과 양복점 주인을 통해 죄의식이라는 문제를 일본인, 더 나아가 인간 전반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소설은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이 흘러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후 시간을 거슬러 생체 해부 실험이 행해졌던 FC의 대학 병원으로 무대를 옮긴다. 암울함과 불안감이 지배하는 전쟁 말기. 오랜 전쟁으로 도시는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의 삶과 마음은 나날이 피폐해져 간다. 밤마다 계속되는 공습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의학부는 차기 의학부장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이 한창이다. 생체해부 역시 이러한 권력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다. 작가는 생체해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구로와 토다, 우에다라는 세 인물이 어떻게 생체해부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그들 내면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특히 제2장 재판받는 사람들에서는 이 세 사람의 시선으로 사건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응시한다. 스그로는 양심적으로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체 해부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실험에 참여하든 안 하든 선택은 자유라고 했지만 소심한 스그로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그의 태도에는 아무래도 좋다.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아닌가. 83페이지에 나타난 체념과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다. 파편과 같이 미약한 인간은 넘실대며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맞설 수 없으며 검은 바다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체념은 동료인 토다와 간호사인 우에다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피로감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인간적인 전쟁이 독약처럼 퍼져 양심과 정신을 마비시켜버렸음을 말해준다. 작가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이성이나 윤리, 합리적 사고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문화론의 고전으로 불리는 국화와 칼에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에 대해 죄를 피하는 것보다는 수치를 피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민족이라고 말한다. 죄의 문화를 지닌 서양인이 내면의 죄의식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데 비해 수치의 문화를 지닌 일본인은 타인의 시선 등 외면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다와 독약의 인물 중 토다의 모습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토다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눈이나 사회의 벌 뿐이라고만 말한다. 자신의 추악함이나 수치스러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것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가 생체해부에 가담하게 된 연유도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서 과연 자신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토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아무런 아픔이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과 내면의 양심 없이 세상의 벌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토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자신의 등을 떠미는 운명과 같은 힘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 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이라고 한다면 신을 믿지 않는 일본인은 운명과 같은 힘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는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이 지나서 수구로가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 그때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자신이 없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처한다면 난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 하고 힘없이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 이 작품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소설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바다는 인물들의 내면과 연동해
그들의 갈등과 의식 세계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엔도 자신이 바다의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2번에 걸쳐 장황한 묘사를 반복해야만 했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더욱 구체적으로 은총의 바다라 해도 좋고 사랑의 바다라 해도 좋지만 인간 내부의 독약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작품 이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운명, 일본인의 마음, 무한함, 신의 은총, 신의 부재, 범신성 등 실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흥미로운 사실은 동일한 바다임에도 신과 신의 부재 등 정반대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작품을 읽는 독자 각자의 몫으로 돌려야겠다. 네, 이렇게 짧지만 정말 강렬한 고전 엔도 슈사쿠의 바다와 독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해요.